혹시 목마르셨거든요. 삼 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언론사 자리여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세요. 네, 그쪽으로 오셔야 돼요. 가로세로 이렇게 온다고 그랬는데 자리가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지. 여기 앉으세요. 대표님 잘 계시죠? 자, 1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 모두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핸드폰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5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 부국 정신을 실천해온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자유당 대표 손상윤 이 두 당의 합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양당 합당 서명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에 앞서 한 가지 참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유민주당 고영조 대표님께서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 양당 합당 서명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1절만 불러주십시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당 대표님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와주십시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대표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같이 해요? 혼자 해요? 아니, 예, 따로?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애국 기자님들과 애국 동기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이 자리에 계신 애국 기자님들과 애국동기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자유우파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통 자유우파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이 역사적인 합당하여 새로운 자유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합당 기자회견 축제입니다. 우리 자유민주당과 자유당 양당은 돌림자인 자유가 말해주듯이 모두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를 위해 창당된 정당들입니다. 창당 당시에 서로 의사 연락이 되지 못해 별개의 정당으로 설립되었으나 자유우파 정당이 별도로 존립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이번에 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두 개 정당이 합당을 하는 것은 합당 조건이나 절차 등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당은 좌익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반국가 세력이 공공연히 바로하고 있는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들과 맞설 수 있는 정통 자유우파 정당이 힘을 키우기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합당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합당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고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하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백의종군도 가능하다고 열린 마음을 보여주신 자유당의 손상윤 대표님과 오복섭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상을 순조롭게 진행시켜준 자유민주당의 김영만 총괄본부장님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당의 합당으로 확대 개편된 자유민주당은 왜곡된 양당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국회개혁, 정치개혁, 국가 정상화 등 총론적 구호만 내세우고 법과 제도의 뒤에 숨어 기득권을 누리는 기존의 정치 관행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국회 개혁들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특권 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이 있음을 기화로 헌법에 반하여 건국일의 75년 동안 계속해서 여야 구별 없이 자기네들의 보수와 권익, 특권을 확장하는 데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소득 대비 보수나 특권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부러워서 시샘을 하고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과도한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하여 또한 잃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 국민의 인권, 민생 등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의원직 유지에만 목숨을 걸고 있어서 정상적인 정치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과거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정치가 사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도한 특권 때문에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일반 국민을 하등동물 대하듯 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돌아갔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법과 제도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국회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저희 당 후보가 당선되면 저희는 세비는 반만 받고 반은 국고에 반납하겠습니다. 둘째,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사용하여 나머지 4명의 유지비에 해당하는 국비를 절약하겠습니다.
셋째, 불체포 특권은 물론이고 직무와 무관하게 일반 국민에게 특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당선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공약을 내세운다면 절대 환영합니다. 이런 조건을 내세운 후보들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개혁, 정치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전국의 자유우파 애국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자유민주당이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이루고 국가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말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유당 대표 손상윤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게 편하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 범보수 자유파에게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바쁜 일 아니게도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아스팔트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신문, 방송, 집회, 시민단체, 마지막에는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2020년에 창당한 자유당 대표 손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원로 어르신네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고요. 또 선배님들, 동지, 동료들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유당을 대표해서 존경하는 고영주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값진 합당 기자회견을 한 것은 평소 존경하던 고영주 대표님의 국가 간에 100% 동의했고요. 양당이 생각이나 이념이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120% 똑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종군 자세로 합당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권을 내려놓고 당을 대표해서 합당에 합의한 것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많은 분들이 환호했지만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출범에 지금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있는데요. 걱정을 했는데 최근 비대위의 구성에서 좌파들의 모습에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저희가 고영주 대표님과 이렇게 합당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깨부시자는 게 아니라 애국을 경쟁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희가 그동안 20여 년 이 아스팔트와 전국을 돌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저 역시 종가자도 되고 벌금도 물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해서 져서 재판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개판 해보면 좌파 판사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저 역시 동료들도 많습니다. 이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싸우다가 이 많은 탄압과 스트레스로 하늘나라에 간 동지들도 있고요. 지금 우리들을 돌봐주지 않는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제라도 앞장서서 어쨌든 구심점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노력을 했다. 그 결과가 자유당 창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내년 총선을 전후로 올 총선을 전후로 엄청난 일이 있을 걸로 보고요. 이 위중한 시기에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느냐? 그 답은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이십니다. 고영주 대표님은 지난 검사 생활에서도 우리가 독보적인 공안 검사로 간첩 잡는 검사님입니다. 이제 당대표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3년 뒤에는 우리 정당이라고 대통령 못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는 자유파, 범보수 자유파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일꾼들을,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국회로 보냅시다.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구심점이. 그래서 제가 합당 조건에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대표님한테 구심점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후배들을 키워주시고 끌어주십시오. 이제 자유의 전사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전과자가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애국 세력들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제가 호소해요. 이제 애국의 이 자유민주당은 길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번 총선은 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고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이 체제 전쟁은 지금까지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부국 강병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서 지난 민주화,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를 추르는 민주화 세력에 매번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의 바람이, 자유민주당의 돌풍이 오늘부터 불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이제 자유의 바람, 자유민주당의 돌풍을 통해서 대반격을 시작한다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이제 이 자유의 바람, 자유의 돌풍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저희가 승리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합의 과정에서도 고영주 대표님께 교리찬 모습을 봤습니다. 고영주 대표님과 저는 결심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처럼 가짜로 순교한다 죽는다 소리 안 합니다. 당당히 고영주 대표님과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 20여 년간 목숨을 내놓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구별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움츠리고 날개를 접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통 우파 정당의 통합 정당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에 미국의 이 성스러운 구국 전쟁에 동지력을 찾습니다. 전사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전국 253개 지역구에 모두 출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영주 대표님과 저는 그 일선에서 싸울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성전에 참여할 영웅들을 찾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것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이 혁명의 제2건국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당 대표님 우리 객석에 한번 인사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서 우리 두 당 대표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당의 총괄본부장 김영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시계 제로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가늠할 수 없고 장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24년부터는 완전히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이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뜨거운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두 분의 두 당의 뜨거운 축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진년 벽두에 아주 갑진 요소의 현장에 이렇게 서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오늘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이라는 이 정치적 사건은 금년 이제 4월 달에 로 박두한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져옵니다. 사실은 제가 1971년부터 남북 관계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래로 제가 철저하게 느낀 사실은 대한민국 현대사 70여 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매일처럼 계속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는 지금 유감스럽게도 자유주의 패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공산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 동조자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들의 진지로 만들어진 가운데 우리 자유주의 세력은 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고전을 우리가 숨통을 끊어야 되고 그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이 이제 금년 4월 10일로 박도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갔는지 우리가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과거의 모든 선거가 이 우파의 분열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좌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4월 10일에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우리 우파의 핵심 세력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국민의힘 정당이 우파 정당으로서 제90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 큽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등장한 것이 오늘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루어지는 이 합당을 계기 위해서 자유우파 세력이 올바르게 결집해서 4월 10일 총선거에서 우리가 이 자유우파 세력이 잃었던 진지를 회수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절대 과반수 세력을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 좌파 정권 12년 동안 특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법령이 완전히 좌파의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뒤집어 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이번에 우리가 모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이 그러한 뜻에서 정치적 의미가 심대하고 그리고 이 정치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리도록 우리의 힘을 결집하는 그런 분발의 기회로 오늘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합당을 축하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합당의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데 우리 노력을 합칠 것을 다짐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저희 축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자유당은 오래전부터 아스팔트에서 20여 년 이상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던 팀들입니다. 물론 자유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대를 보자고 하면 자유당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유민주당은 애국활동했던 과거의 공직자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당이 합치면은 굉장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또 한 분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차세대 미래 전략 연구소를 이끌고 계시는 이석복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축사 부탁합니다. 멸공
오늘 대한민국의 하늘에 청색 오성 신호탄과 적색 오성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두 오성 신호탄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75년간 점차 망가져온 망국적 정치 세력을 일신하려는 제2건국 운동이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과 손상윤 대표의 자유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올곧게 발현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 새로운 자유민주당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발의 오성신호탄은 아직 미처 통합의 길을 못 찾은 군소 우익 정당들에게 통합의 길을 알려주고 국민의 힘에게는 우익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연합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입니다. 특히 자유당의 손상윤 대표는 당대당 통합을 하면서도 자칫 공동대표와 같은 부질없는 욕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의 손을 높이 들어드리는 탈신 성인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두 당 통합의 신호탄은 더 큰 성공의 신호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국 축사를 해주신 두 분 좀 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주셔서 단상을 자리 고객들 보시고 이 두 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다 박수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당이 합쳐게 될 때까지 또 격려를 해주실 텐데요. 격려하시기 전에 제가 구호 한번 외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저희 다른 쪽에는 좀 소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세를 손을만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만세! 만세! 통합된 자유민주당 만세! 만세! 고영주 손상윤 만세! 만세!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격려사로 우리를 해주실 전유당 상임고문이면서 전 러시아 대사인 이춘님 나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이재춘이라고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바로 새해 벽두에 엄청난 신선한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행사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기민 여러분,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통합, 이 자유를 매개로 한 이 두 당의 통합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0여 년 동안 아까 우리 이동복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공산당 거기에 몰두된 이 허상을 쫓아가는 이건 터무니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94일 남았습니다. 오늘 100일이 안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체제 전쟁이고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아니냐를 결판내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을 하고 우리 고영주 대표의 단일 지도 체제 하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오늘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 저희들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입니까? 국내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그렇고 우리의 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유를 무시하는 세력과 자유를 신장하게 된 세력의 싸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지금 전체주의 일당 독재를 78년 동안 하고 있는 김정은의 저색,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시진핑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그리고 위장을 한 푸틴의 러시아의 독재체제, 그 위장만 했습니다. 그 셋이 함께 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맞서서 우리가 미국을 유시해서 EU 세력, 나토 세력, 그 최근에 한미일 삼각 안보 연대 세력,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은 자유와 인권과 법치, 그 연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고영주 대표와 손상윤 대표가 이 자유의 깃발을 들고 오늘 이제 합당을 했는데, 저 전체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입니다. 자유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방패는 바로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합당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판가름 내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되고요.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세력, 가면을 쓴 민주 세력,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 이건 전부 한반도의 공산화를 추진한 세력인데 여기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은 정체성이 없는 당이에요. 윤석열, 한동훈, 거기에는 기대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당이 뒷받침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완하는 유일한 세력이 자유 세력인데 바로 우리 두 당의 합당이 그것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되죠.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처럼 분열하면 그거 번번이 패하는 거죠. 우리는 그 교훈을 바로 새겨가지고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로 이제 우리하고 같은 를 추진하고 있는 조그만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조원진의 공화당이라든지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또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장기표 대표가 하는 뭐 특권 폐지당, 이런 게 전부 지향하는 목표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한 군데를 모아야 됩니다. 오늘 이 행사는 그러한 이제 세력을 모으는 선도 세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할 역할을 바로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에 주신 이재철 대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저희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은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마지막에 기독교 입국,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건국정신을 이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왔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정신을 지금까지 당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건국과 부국정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당의 합당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두 당이 하나 되기까지 여러 차례 만남도 가졌고 토론 과정도 거쳤고 하부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경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단지에 보면 3페이지의 경과보고가 있습니다. 자유당 경과보고, 자유당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9일 자유당 대표 손상윤 선관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2023년 11월 27일 네가 깃발이야라고 해서 선관위에 계정 등록했습니다. 그 2023년 지난해 11월 28일 자유당 대표 손상윤 이렇게 선관위 계정 등록한 상태에서 합당이 됐으니까 정말 자유당이 많이 양보를 했다는 것을 일단 발표해 드리고요. 자유당 경과보고를 말씀드립니다. 2021년 3월 15일 아스팔트 이런 여러 선배들이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뛰었는데 왜 국민의힘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핑계를 대서 도대체 국민의힘을 믿고 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기치를 해 여러 시민단체 장께서 만나서 만들어보자. 그리고 분열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기치하에 오늘까지 오게 돼서 2021년 3월 15일 날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선관위 등록을 했고요. 2024년 1월 5일 날 오늘 자유당이 합당해서 자유민주당 합당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정당법에 따른 양당 합동회의를 거쳐서 선관위에 등록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고요. 두 당 대표님 나오셔서 서명하기 전에 단일화 합의서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부문 낭독 양당, 자유민주당, 자유당 합당 단일화 합의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와 자유당 대표 손상윤 양당은 다음과 같이 양당 합당 단일화에 합의하기로 한다. 1. 단일화한 양당 당명칭은 합의하여 자유민주당, 기존 자유민주당 로고를 채택하기로 한다. 2. 당원 당규 강령 정당 정책은 자유민주당의 당원 당규 강령을 준용키로 한다. 셋. 단일화한 통합 당대표는 고용주로 한다. 넷. 양당 합당에 따른 통합 지역구 당협위원장 각 상임위 조직 및 최고위원, 총선 공천 비례대표 순위 등은 양당의 합당 통합 실무진 각 3인 이내 6인의 추진위를 구성 공동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각 당은 중앙선관위 정당법에 따라 전당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기타 합당에 따른 최고 의결 기구를 통해 합당을 의결해야 하며 이 경우 합동회의는 합의서 작성 서명 날인 후 14일 이내 회의록 사본 첨부하여 중앙당 등록 신청 사항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의 합당 제20조에 준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양당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 절대 수호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하여 양당을 대표하여 당대당 통합 원칙에 동의하며 통합의 세율 규정은 추진에 유의하며 조건 없이 합의한다. 2023년 1월 5일 자유당 대표 고용주, 자유당 대표 손상윤 이러셔서 사인해 주시고 또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당 대표님 서명식이 다 끝나셨으면 교환하시고요. 두 분을 포옹하고 우리 양당 사무총장이 오셔서 이 사인된 거 합의된 거 잘 보시는 거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양당 사무총장이 나오셔서 확인부터 한번 해주시고 배석해서 보시고 상대방 당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해서 되셨습니까? 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네 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뜨거운 박수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당과 자유당 두 대표님께서 서로 포옹하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서명식은 양쪽에다 드시고요. 두 분 하나가 되어서 포옹해 주셔서 우리 촬영 팀에게 좀 포옹하세요. 예, 포옹하시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예, 많이 사진 좀 부탁합니다. 한번 더 주시죠. 예. 자, 이어서 두 당 대표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명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이 아직 당기가 있습니다. 당기를 만세 한번 할까요? 자, 두 자유민주당 통합된 자유민주당 만세! 만세!
자유민주당 만세! 통합된 자유민주당 만세! 감사합니다. 그 양당 대표님께서는 사진 한번 더 찍으십시오. 두 대표님 먼저 하고 우리가. 그리고 당기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당. 좋습니다. 이 사진 좀 찍으세요. 전부 카메라 끄다가 찍고. 모두가 기자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까? 되셨으면 충분히 되셨으면 그 양당 기를 우리 사무총장님께 좀 도와주셔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양당 기, 당기. 아니 이제 조금 마지막 순서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흔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유당도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이걸 잡고 그 자유당 끼는 게 자유당은 안 해도 되겠네. 통합 자유민주당 오셔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하나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흔들어 주시고. 그러면 두 분이 사진 뒤에서 좀 찍기로 해서 앞에서 보셨으면 뒤에도 단상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당대표님 단상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여기서 사진을 또 찍는답니다. 전체를 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양당 사무총장님 좀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두분 해주세요. 다시 그 두 분 당대표님 단상에 또 다시 한번 올라가셔야 되겠습니다. 올라가서라고요? 아니 이제 이건 끝났고요. 두 분이 단상에 이제 앉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 되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단상으로 이제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하기 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와 자유당 대표 손상윤은 1월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내화열에서 합당 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혁명은 자유민주당으로 당대표는 현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를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양 당은 오직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를 위한 2024년 총선 승리가 절대적이라는 대의의 아래 자유우파 국민과 정당들의 통합에 솔선하기로 하고 당대당 통합 결정을 내렸다. 양 당은 통합의 세부 규정은 양당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6인 합당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고 조건 없이 합당에 합의하고 최고위원회 구성 강화와 지역구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 조직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12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국회개혁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자유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국회의원 100명 축소 등 국회개혁 요구와 함께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가 뭉칠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자유민주당 지지와 연대를 결의했었습니다. 이에 자유우파 세력이 자유민주당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24년 제24대 총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맞습니까? 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이어서 두 분 이제 그 기자들이 질의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 어떤 마음으로 합치기로 했는가,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말 누구든지
고영주 대표든 또는 손상민 대표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그 파이낸스 투데이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자유당 대표님 하나 더. 마이크 좀. 메모지를 좀 주시면 사장 메모지 좀 주시면. 예, 저는 파이낸스 투데이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질문 전에 그 자유당 대표님 손상민 대표님의 큰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당장 이제 합당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 다 떠나서 과정은 이제 두 당의 이제 그 순회들이 이제 적절을 하고 원만하게 이제 하면 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큰 일이 명년도 올해 4월의 총선입니다. 그 총선에 지역구가 한 250개가 조금 넘는데요. 그 지역에 어떠한 그 인물들을 내세울 거며 그리고 결과로 당선이 돼서 제조에 의원들이 많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항상 그 자유민주당 그 고 대표님께서 전국에 각 처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100명 이내의 국회의원 그게 이제 자유민주당의 아이덴티티처럼 돼버렸거든요. 온 시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거는 지키실 것인지 그러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대표님께 여쭙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국회의원 수는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100명을 줄인다고 그러는 거는 100명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현재 300명을 200명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법률로 저걸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특권 폐지 부분은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저희가 스스로 실천한다라는 것이고 이거 국회의원 수를 100명을 줄이겠다라는 문제는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 다수당이 되면은 실현시킬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회의원 수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그 후보를 말씀하셨죠. 저희는 원칙적으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한 그 수준이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학식을 갖고 지식을 가진 분을 공천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저기 그 자유민주 아카데미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유민주 아카데미 1기, 2기가 종료되고 지금 3기가 진행 중이고 이번 18일이면은 3기가 종료되고 그 다음 주면은 4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유민주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공천을 주겠다고 했고 나중에 뭐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은 그때는 뭐 우리 최고위원 회의를 거친다든지 그래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그거를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됐나요? 부족한 게 있나요? 답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네. 질문 중에 이제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은 그 이 공천 과정에서 그 학식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에 그러니까 이제 이 편식이 아닌 골고루 그러니까 뭐 문화예술부터 각계각층의 그러한 포스트에 포지셔닝 할 만한 인물을 좀 넣고 계신지 그 질문입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그 지역구에 많이 나가주시면은 너무 고맙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는 문제는 자유민주당에 그 어느 만큼 공을 세웠는지 그거를 우선적인
순서로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무슨 뭐 그 밀실에서 야합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아주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 공을 해오는지를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천관리위원들이 인정하는 그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공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의되셨습니까? 대표님이 이제 학식과 지식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관이나 역사관 반듯하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아카데미에 좀 거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무조건 뭐 이제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좀 보강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파리언스 투데이 이준규 기자님 다 답이 됐겠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기자님 준비되셨으면 질문 부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유민주당의 책임당원을 지금 하고 있는 조형태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뵙게 감사합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2002년도부터요. 부정선거가 기득권 세력, 정치 세력에 의해서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들어가서 당을 접수를 해서 국회로 제대로 나라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조작을 해, 이 사람들이요. 부정선거를 떠나서 조작을 하고 이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형이 당하는 것도 두려워서 2008년도에 사형제를 폐지합니다. 나중에 그 자료들 다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선거에 우리 자유민주당의 대책이 앞으로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자유민주당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이 선거사법 재판을 저렇게 2년씩 3년씩 끌은 거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아무리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훈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훈시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2년씩 3년씩 끌은 대법관들은 저거는 직무유기로 처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4.15 총선이 부정이다 해서 규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계속 활동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4월 12일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할 거라고 지금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실행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정은 충분히 막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자유국민들이 전혀 거부감 갖지 마시고 열심히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100%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이제 애국 활동 20년 넘게 했는데요. 부정선거는 사실은 이제 보수우파 쪽에 자유우파 쪽에서 노무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20여 년 백의종군 쌓아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힘이 없으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부정선거나 각 분야에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이 자유민주당으로 우리가 다 뭉쳐서 반드시 국회에 좀 들어가서 우리 뭐 대표님 아까 우리 뭐 철권 특별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뭐 이재명이도 방탄복 입고 싸우는데 저희 백의종군 싸우다 방탄복 하나 입혀놓고 이 국회의원 무기를 하나 주면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로 보내주면 반드시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또 질문.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금 해가지고 비대위원장님하고 이 시스템 잘 돼가지고 100%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영상으로 송출되고 그러다가 그 깍지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 지금 다 저걸 바로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사전 선거에 이제 CCTV를 24시간 설치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것도 안 되게 좋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수검표까지 얘기 나왔는데 저번보다는 좀 좋아지고 윤석열 정부가 불을 켜고 잡으려 할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부탁합니다. 한효정 이사장님이시. 한효정 이사장님. 네네네. 반갑습니다. 민족중흥회 상임고문 한효정입니다. 고 변호사님인데 자유민주당이니까 손상윤 대표나 고 변호사님 두 분 중에 같이 대답해 주셔도 괜찮아요. 5월 8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주에 가서 그 비석을 사면서 5월 8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저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5월 8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두동락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유민주당은 만약에 당신이 되고 과반수가 된다 할 때 5월 8 정신을 헌법 정신에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그거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또 하나 있습니다. 고 변호사님이 USB를 북한에 문재인을 갖다 고소했다는데 문재인만 고소할 게 아니라 그 대법관 김명수부터 전부 다 북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사법부 판검사들 그 사법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안검사니까 그분들도 이게 같이 자유민주당에서 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는 벌써 여러 번 고소했어요. 근데 고소를 하면 언론에 지금 고소한 결과가 어떻다고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게 저희가 고소는 했는데 한번 그게 불기소가 돼가지고 다시 고소해가지고 요거는 철저히 수사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결과가 나오면은 또 저희가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결과 나오기 전에 재판할 때 우리들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재판장에 가서 판사가 옳게 재판을 하나 안 하나 우리가 보고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해야 재판을 하지요. 검찰에서 지금 여태까지는 그걸 불기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찰에서 기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부탁합니다. 5.18 한 분만 더. 5.18 잠깐 5.18 부분 헌법 전문 부분은 5.18이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사건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의식 있는 좌파들은 진짜 진보 세력들은 반대할 거라고 저도 보고요. 이거 헌법 전문에 가장 들어가야 될 정신은 저는 우리 6.25 때 13, 14, 15, 16, 17세 징집 대상자가 아닌 어린 학도병들의 희생 정신이 그 정신이야말로 호국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많은 애국단체 소속 아닐까요? 네, 저 사단법인 유튜브 사단법인 유튜브 재단에 기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네, 김영원입니다. 네, 제가 우리 두 대표님께 여쭙는 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에 253개 지역에 다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을 이제 우리 두 대표님한테 전하는데 253개 지역에 다 대표를 내셔서 혹시 당선이 안 되는 경우면 국민의힘당에 그 표를 가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를 두 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정한 지역에 2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후보를 내고 그 지역에서 아주 특정하게 우리가 해서 20, 30명, 50명이든 100명이 더욱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겠나. 전 그런데 두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비례대표는 상관없는 얘기고 지역구에서는 내기는
그 원원분 있을 때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되면 다 내는데 각 지역구마다 우파 정당들 간의 단일화 작업을 거칠 겁니다. 우파 정당이라고 그러면은 국민의힘당하고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이렇게 네 당이 단일화 합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또 한 분 안 계십니까? 예, 제일 마지막 소속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좋은데. 어디 없습니까? 예.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연은 자유민주당의 공약에 보면 5.18, 제주 4.3, 또 여순 반란 이 모든 것을 다시 재조정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23가지를 저희들이 1차 공약, 2차 공약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 1차 공약 중에서 가장 먼저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당은 이념과 체제가 같은 당이 있다면 아직 당은 아니지만 장기표 대표가 지금 당을 만들려고 하시는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가 지금 아직은 중앙당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자꾸 가서 같이 문 열어놓을 테니 오십시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아직 저희들하고 그 공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각자에서는 연합해보자 이렇게 정도는 하고 있고요. 우리공화당은 먼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지역에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할 테니 여기에 적극 동참해주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민주당은 1차로 13가지를 발표했고요. 2차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두 분이 동일하게 명예회복이 돼야 되는데 억울하게 탄핵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시에는 헌법 84조에 재임 시에 외환이나 내란이 아니고는 탄핵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다 뒤집어졌죠. 그렇다면 탄핵했던 세력이 범죄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들이 범죄자입니다. 그들이 주류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지금 국민의힘에 약 7, 80명이 삼선 다선 의원들이 전부 다 탄핵 세력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깨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정치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자유당하고 합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분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문 없으면은 제가 아까 이제 부연 설명하고 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지금 뭐 정광 목사께서도 저쪽에서 총선 연대 단일화 통합 우리처럼 합당이 안 되면은 총선 연대는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도 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이제 우리 고 대표님 모시고 합당을 선언한 거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4년 안에 큰 선거가 연장 3번이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면 1년 쉬었다가 바로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또 1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1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습니다. 4년 안에. 그래서 이 4년 안에 이 깨어있는 모든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마지막 체제를 수호할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이 합당에 전격 합의하게 된 동기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야지 지방선거, 대선,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완전히 저희가 원내 일당이 되도록 그래 대한민국을 진짜 우리 후손들에게 빨갱이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성스러운 전쟁에 여러분들이 함께 다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아니에요. 질문. 예. 소속 발표. 예. 오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법원 앞에 사랑의 교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군 대령으로 14년 달로 전역한 지가 한 20여 년이 가까이 지났는데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여기 우리 아까 이석복 장군님하고 이재춘 대사님 다 존경했던 분들이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가훈 목사는 저 초등학교 동문이어가지고 또 그의 국가감과 애국심 또 신앙심 또 존경합니다. 요 손상윤 대표는 손상대 사회자의 동생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공천위원장이 정영한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또 우리 고 변호사님, 저도 뭐 지금 소띠기 때문에 형님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분을 잘 아십니까? 제가 생일이 2월이기 때문에 형님이시네. 예. 저는 6월달이니까 예. 늘 제가 그 마포 당사에도 가봤고 예.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장충군 인재영입 위원장 똑바로 잘해야 돼요. 우리 이동복 장관님 존경하고 이석봉 장관 다 존경합니다. 우리 보수에 거룩한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오늘 프레스 센터에서 우리 보수 측에서 행사를 자그마치 20여 개 가까이 했어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손상대 전 대표는 제가 이제 동생인데 그래서 아까 정나훈 목사하고 연대한다는 거 언제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그 2020년 총선을 치르고 이 국힘을 찍지 않는 표가 100만 표 이상 분산되어 있는 것을 다 확인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4년간 이 범보수 군소정당 통합 합당을 준비해왔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고영주 대표님이 열려있어서 함께 된 거고, 이제 나머지 정당들도 이제 이 당이 통합한다는 게 되게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건데, 정광 목사께서 저번에 뭐 벌써 그 총선 연대 정당끼리의 후보 단일화 이거는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뭐 최근에 항장수 쪽하고도 했고 저희 쪽에도 왔는데 뭐 저희도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대통령이 탄핵하기가 100주년 됐대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화 신년 음악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김대중 탄생 100주년 음악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정세에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건정의 회장이 정대철에 나와서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은 제 방법 간단합니다. 애국 국민들이 앞장서셔가지고 화합과 통합을 부르짖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합당이 안 되면은 가장 믿음 가는 정당에 표를 밀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아까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시겠던가요?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좀 한번 그 정광훈 목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송파구에서 미라클 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영만 목사입니다. 고향이 호남입니다. 제가 이 자유민당에 와서 자, 이제 완전히 바꾸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기자회견이니까 조동건 교수님, 우리 조동건 잠깐만요. 조동건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라. 그래서 그런데 아까 그 헌법 그 전문에 5.18 그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정리가 안 된 사안은 헌법의 어떤 서문이나 어떤 데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통합된 자유민주당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를 들어서 국민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거를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어떤 의견은 어떠신가.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요, 아스팔트라는 생각, 그 전에 저는 그 자유민주당의 정치아카데미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 경제과 명예교수고요. 아까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질문 이어가면요. 죄송합니다. 사실 아스팔트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실버 혁명의 주역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 아스팔트에 무슨 부대입니까 도대체? 아스팔트 무슨 뭐, 따라서 실버 혁명,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 정부가 탄생되게 한 그런 시민혁명의 주역들입니다.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이 있냐면은
나이 탓을 그게 안 해보면요. 뭐 MZ 세대 뭐 우리가 갈등을 해서 우리가 뭘 얻겠다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 세대란 이런 아스팔트 어떤 뭐 부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치명적인 모욕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바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를 늘 염두에 두시고 그들 민주의 의병인 그들의 애국심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는 간구합니다. 네. 그 헌법 전문에 넣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할 수 없이 해놓고 헌법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헌법 개정 안 하고 자기 임기만 넘기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거론을 해야 되겠죠.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전문에 들어갈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아스팔트 세대의 그 명예를 지금 회복하는 방법은 지금 그 엉뚱한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라고 지금 그 명예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잘못 부여된 그 민주화 유공자들의 그냥 그 허울을 벗겨내면은 그러면은 진짜 민주화 유공자가 우리 실버 세대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저희 공약에서도 내걸었지만 그 민주화 유공자라고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의 뜻을 모르는 동안에 민주화 유공자라고 온갖 영예를 다 그 보상과 영예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베껴서 저기 정상화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특권을 주는 건 헌법상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에서 수고한 우리 그 애국 진영도 그런 특권을 주는 것보다는 잘못 부여된 특권을 도로 회수하는 것으로 아스팔트에서 투쟁해온 우리 애국 그 인사들의 그 영예를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5.18하고 요 아스팔트 부분은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제가 20여 년 지만원 박사님 도와서 5.18 가지고 싸워왔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지금 뭐 감옥에 계시는데 우리가 빨리 좀 그 석방이나 구명운동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의 교과서에 이 강주 사건이나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주체 기치 따라 그 북한의 김일성 시시에서 성명의 가장 성공한 혁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김대중 때는 북한 사람들이 강주 와서 참배한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됩니다. 공론을 하면. 근데 이거 악법을 만들어서 말을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진상조사는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민주화 유공자 중에도 가짜가 많다 그러잖아요. 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 부분은요. 이제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 이제 우리 뭐 이동복 여기 원로 어르신들 뭐 여기 이제 노무현 때부터 이제 자생적으로 제가 생겨났는 건데 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희도 일부에서는 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좌파들처럼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서 그동안 애국운동 하다가 탄압받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은 분들의 명예 회복을 해야 되지 않냐. 뭐 그것도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민주화 유공자처럼 뭐 국가 유공자보다도 진짜 좌파처럼 좌파 독재 정권에 탄압받았던 분들에 대한 진상조사, 명예 회복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속도 말씀 내주시고. 5.18 역사 왜곡 진상대책 국민연합을 맡고 있는 신동국 5.18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한동훈이가 어저께 광주에 나가지고 한 거는 지금 현재 우파의 한동훈이가 항복과 백기를 근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갖다가 믿고 있는데
한동훈을 난 이 순간에 믿을 수가 없다. 한동훈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지금 현재 이까지 뭔가 그 좌파와 역사적으로 외국 한자와 함께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백기를 하고 항복을 하는 자는 함께 할 수가 없다 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고영주 대표님은 앞으로 우리 여기서 사람 앞으로 후보자를 모집하시게 정말로 저항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과 또 아울러서 인격과 또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어디를 더 치중을 할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알고 싶고, 그리고 5.18은 아까 정말 진짜 오늘 이 소상윤 지금 대표님도 확실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5.18에는 검남로 전투가 있습니다. 검남로 전투에서 제가 400명을 북한 손을 대멸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해가지고 이것이 한 것이다. 이걸 똑바로 인식을 하는 이런 정당으로서 나가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걸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민주당이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 못 믿고 한동훈도 못 믿어서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이 자유민주당이 중요하다. 아니 대통령을 집어넣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제 시간이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폐회에 앞서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전단지에 보면 초대합니다. 대통령이 된 간첩 1월 8일 날 다음 월요일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 이 장소 18층에서 서울 크로월에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여기에 많이 좀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4페이지에 보면은 비례대표 예비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응모해 주시면 되겠고, 자유민주당은 순서가 어떤 분이시느냐, 지역에는 우리 자유민주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먼저 오셔서 같이 수업을 받고,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제1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제2주 같으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나라를 건국하고 구국시켰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10주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고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3기체 운영하고 곧 다음 주면 4기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자유민주당으로 뛰려면 여기 오셔서 같이 동참해서 공부도 같이 하고 같은 동지의식도 갖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애국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혼자 가면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희들은 정치개혁, 국회개혁, 그리고 특검 폐지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출발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이제 오늘 광고 중에 한 분을 또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단지에 보면은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을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의 그 모든 걸 했던 그 영화를 만들었던 우리 권순도 감독이 계십니다. 젊은 감독인데 앞에 나와서 인사만 해주시고 잠깐만 말씀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송상윤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흔쾌히 소개할 시간을 주셔서 우리 지금 젊은 세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저희가 만들었지만 이 작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렵게 만들어졌는지 또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홍보에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예비적으로 이렇게 상영을 했는데 하루 들어온 인원이 저희 누적 관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보시고 제가 이게 왜 저희가 국회에서도 시사회를 하고 여러 군데서 시사회를 했는데 시사회도 하고 상영도 했는데
반응은 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안 퍼지나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들이 이 영화를 좋아해도 이게 자식들을 동원하는데도 어려운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그 실무를 하셨던 백선엽 장군님도 이제 등장하시고 임동진 배우님이 또 대역도 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김병관 장군님께서도 인터뷰를 응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시고 특히 교회 목사님들 계시면 단체 상영도 많이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재 감독님 명함 받으셔서 각 지역에서 최소한 몇십 명 정도 모아놓으면 아마 영화 상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저희 자유민주당과 두 자유당이 하나가 됐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의미를 같이 살린다고 하면 이 당에 통합된 양당에 같이 합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이것을 마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만세삼창 한번 해볼까요? 손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통합된 자유민주당 만세! 만세! 고영주, 손상윤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다 나오셔서 당하지 마시고 전체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나오셔서 기념 촬영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하자고? 기념 촬영하자는데? 우리들은 가야 된대. 우리 기도하러. 자유민주당 우리는 자유민주당. 자, 앞에 의자를 앞에다 놓고요. 두 줄, 세 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시면 어쩔 수는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증인이 되어서 촬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한번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